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다음 해 마을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읍면동별 주민총회가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천하고 자신들이 필요한 사업을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참여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은 무더위가 한창인 날씨지만 순천 나간읍성 앞 잔디밭에서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나간면 주민총회가 열렸습니다. 1억 원의 예산이 투자될 6건의 역량 강화 사업 우선순위가 사전투표를 통해 결정됐고 이 가운데 5건이 내년에 추진됩니다. 주민자치회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 제안받은 마을 계획을 사전 온라인 투표와 찾아가는 투표로 의견을 모았고 주민총회 현장에서 최종 찬반을 물어 추인했습니다. 총 사업비 5억 원 규모의 소규모 시설 사업 31건도 결정됐습니다. 주민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주민총회에서 결정이 나면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민주적이지 않나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분들도 가면은 너무 열렬하게 또 반겨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봉사지만 뿌듯합니다. 올해 주민총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24개 읍면 동별로 사전 준비된 마을 계획과 사업을 가지고 거주 주민과 생활 주민들까지 동참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순천시는 이렇게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들을 검토해 세부 실행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한 다음 내년에 각 마을별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순천시에는 주민이 예산 편성의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하고 주민세 환원 사업이 있습니다. 2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서 그 사업의 결정 절차를 주민자치회가 주도하고 있고 오늘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내년도에 실행할 우리 마을 사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축제의 장입니다. 순천시 읍면동 주민총회가 제도 시행 3년째를 맞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주민주도의 공론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과 순천, 고흥에서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정부 사업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광양과 순천 등 전국 21개 지자체를 고향 올레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에서 정주 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 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광양은 청년 복합 공간, 순천에서는 워케이션 센터가 조성되고 고흥은 주거 공간 마련을 통해 두 지역 살아보기 사업이 진행됩니다. 광양시 의회가 유럽의 선진 사례를 배우겠다며 다음 달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기초의회 해외 연수 때마다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 수천만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양시 의회가 작성한 국외 출장 계획서입니다. 관광, 문화, 예술 등과 관련된 해외 선진 사례를 광양시에 접목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7박 9일 동안 해외 연수에 나섭니다. 방문하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프랑스. 세부 계획을 들여다보니 관광 명소인 담 광장과 풍차마을, 와인 농장과 문화, 예술 시설 등을 둘러보고 유람선을 타고 야경을 관람하거나 개선문 등을 보는 일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의회는 연수를 보다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 시청이나 관광청 같은 공공기관도 방문할 계획이지만 외유성으로 비춰질 여지는 충분합니다. 파트별로 좀 나눠서 가기 전에 좀 공부하고 가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또 저희 의원님들끼리 의견 나누고 그러기로 돼 있습니다. 연수에 참가하는 인원은 시의원 7명과 사무국 직원 2명 등 모두 9명. 연수 비용은 한 명당 520여만 원으로 총 4,700만 원의 예산이 쓰입니다. 수천만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해외 연수를 둘러싸고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는 보고회 등을 통해 연수 과정과 결과, 향후 활용 방안 등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양시 의회의 연수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설명회나 보고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형식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결과 발표가 이루어져서 이 시책이 어떻게 반영될 것이다. 꼭 그 검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해외 연수 전반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는 한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회 개최를 시의회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목포와 신안, 신안과 목포 통합과 관련해 넉 달 사이 신안군에서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찬성 여론이 다소 높았던 신안군에서 왜 이렇게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지 김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목포와 신안 통합 여론은 올해 들어서 급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KBS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여론이 목포시 78.1%, 신안군 49%였지만 넉 달 뒤 실시된 목포 MBC 여론조사에서는 목포시 71.1, 신안군 33.5%로 조사됐습니다. 목포시의 찬성 여론도 7%포인트 빠졌지만 신안군에서는 15.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신안군의 반대 여론은 지난 4월 조사에서 42.4%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56.3%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지난 4월 여론조사 이후 신안군 지역 정치권에서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군민들도 이 같은 여론에 상당한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양 시군 간 통합을 논의함에 있어 신안 군민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 협의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반대 세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추진하는 통합 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 읍면동 자매기령과 농촌 일손 돕기 중심에서 신안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실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안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진정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군 통합에 대한 신안 군민들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응할 목포시의 조직과 예산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와 가축 폐사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광주 62명, 전남 179명 등 241명으로 집계됐고 전남에서는 2명이 숨졌습니다. 가축 폐사 피해도 늘어 전남 16개 시군 122개 농가에서 59,4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나트랑을 보다 쉽게 갈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첫 국제 정기 노선이 생긴 건데요. 앞으로 더 많은 국제 노선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 운항 중인 국제선은 5개국 7개 노선,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점차 늘고 있지만 모두 전세기로 여행사를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세기만 오가던 무안국제공항의 첫 정기 국제 노선은 베트남 나트랑이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베트남 퍼시픽 항공사가 매주 2차례 운항 중이던 부정기 노선을 정기 노선으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전라남도와 무안군, 퍼시픽 항공, 한국공항공사가 업무 협약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나트랑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기 노선이 많이 개설이 되어서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재 무안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베트남 등 3개국 관광객은 비자 없이 전남과 전북, 광주, 제주를 보름간 여행할 수 있는 상황. 무사증 제도 도입 이후에만 베트남 관광객 1,200여 명이 전남을 찾았고 이번 추석 연휴에도 대거 입국할 예정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노선 확대가 관광 수요로도 이어지면서 전라남도는 정기 노선 추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관광의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 면에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고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래 최고 수송 실적은 지난 2019년 국제선 69만 명을 포함한 89만 6천여 명. 코로나 일상 회복 이후 19년 상반기 대비 27%의 국제 여객 회복률을 보이는 가운데 이 같은 노선 확대를 통해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비상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에 7,500억 원 규모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 전남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 관계기관은 오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5년까지 광양 황금산단에 7,500억 원을 들여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설로 200여 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배롱나무 가로수잎을 갉아먹는 해충 맵시 홍나방 피해가 집단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기후변화로 해충이 늘고 있다며 해충 발견 시 해당 시군이나 연구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배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가 다음 달 15일까지 플러스 알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순천시는 자격증이나 어학시험 점수 등을 취득할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오후 2시 여수 이순신 도서관에서 베스트셀러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작가와의 만남이 열립니다. 김 작가는 소설의 집필 배경과 신작 계획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오늘 낮 기온 32도까지 올랐는데요. 습도가 더해지면서 수일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낮 기온 보이겠고요.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서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비가 오면서 체감 더위는 조금 누그러들겠습니다. 전남 전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 모레까지 30에서 8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20mm 이상으로 적지 않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고흥 25도, 여수와 순천, 광양 26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 30도, 순천 31도, 광양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후덥지근하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비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낮 12시 16분, 간조 시각은 오후 6시 16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근무 태도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지난 2020년 여수의 한 공사장에서 근무 태도를 지적한 70대 경비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역사 유적을 연구 관리하기 위해 도립재단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문성 전남도 의원은 최근 여수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순신 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강 의원은 여수에는 전라 좌수영과 삼도 수군 통제영, 충민사 등 여러 가지 유적이 존재한다며 충남 아산이나 경남 통영보다 역사적 상징성이 큰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순신 재단 관련 법률 3건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순천시가 정원의 도시를 넘어 K문화 콘텐츠 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디지털 시대 콘텐츠 분야 선도를 위해 설립한 전남 VR, AR 제작 거점 센터가 지역 특화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과 기업 육성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